예, 안녕하세요. 보이지엑스 대표 남세동이라고 합니다. 저는 딥러닝이 너무 좋아서 회사까지 차리게 되었는데요. 이 좋은 딥러닝을 많은 분들께서 아직 잘 모르시고 또 좀 아시더라도 수학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예전부터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하는 거에 좀, 좀 재주가 있었고, 그래서 용기를 내서 딥러닝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헬로 딥러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 알파고를 봤잖아요. 그 알파고를 만든 팀이 구글의 딥마인드라는 팀입니다. 이 딥마인드 팀은 2014년도에 구글에 인수가 되었는데요. 우선은 그 인수가 된 계기가 된 인공지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딥마인드 팀이 아탈이라는 게임기를 플레이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었었는데요. 그 인공지능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벽돌 깨기도 플레이했을 뿐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개의 게임을 플레이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그램, 하나의 인공지능으로 이 여러 개의 게임을 모두 다 플레이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인공지능이 또는 이 프로그램이요. 인공지능은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이 개발자가 특별히 뭐 벽돌 깨기에 대해서 뭘 개발을 했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게임에 대해서 특별히 개발한 게 아닙니다. 학습을 시킨 건데 그 학습을 시킬 때 화면 그 자체를 준 겁니다. 네가 조종하는 거는 이 밑에 있는 이거고 이 공이란 걸 맞춰서 벽돌을 깨고 점수를 올려야 돼.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한 게 전혀 아니고요. 오로지 입력은 화면을 준 겁니다. 그리고 이 화면과 함께 점수를 같이 줬어요. 물론 이 화면에도 지금 점수가 나오지만 이거를 쓰진 않았고요. 그 따로 이제 이 점수랑 똑같은 점수를 화면하고 같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화면이라는 게 뭐냐? 화면은 픽셀인데요. 이 아타리 게임기의 화면의 해상도가 170 곱하기 240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2만 개 정도의 픽셀이 있고요. 각 픽셀은 아시다시피 RGB, 칼라니까요, 화면이. 그래서 RGB 3개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2만 개 곱하기 3 해서 대략 한 6만 개 정도의 숫자죠. 컴퓨터 입장에서는 숫자인 거죠. 그래서 이 숫자를 입력으로 주면서 학습을 시킨 겁니다. 아마 초당 뭐 24프레임이나 30프레임 정도 됐을 테니까요. 그러면 초당 6만 개의 숫자 곱하기 24개 정도의 입력이 들어갔고요. 그렇게 매번 6만 개의 숫자를 줄 때마다 점수도 같이 주는 거죠. 현재는 11점이다. 뭐 23점이다. 이렇게 점수를 같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표를 줘요. 알파고 같으면 이겨라가 목표인 거죠. 지금 이 벽돌 깨기 같으면 점수를 올리는 게 좋은 거다. 점수를 올려라라는 목표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딱 하나를 더 알려주는데 네가 할 수 있는 액션이라는 거는 이 벽돌 깨기 같은 경우에는 레프트 라이트겠죠. 또는 뭐 가만히 있거나. 그래서 레프트 라이트라는 걸 네가 할 수 있으니까 레프트 라이트를 해가면서 점수를 올려라 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학습을 하는 거예요. 뭐 말이 너무 길었는데요. 우선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뭐 얘가 처음 보는 거니까 전혀 잘 못하죠. 아무렇게나 움직이고 있고 뭐 가끔 가다가 맞는데 그러면 점수가 1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럼 얘가 내가 뭘 했길래 점수가 1점이 올라갔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2시간 정도 학습을 시키고 나서는 얘가 좀 뭔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점수를 보시면 꽤 점수가 올라가고요. 뭐 잘 맞추죠. 근데 얘가 이제 굉장히 정확하게 컨트롤을 하는데 얘가 컴퓨터니까 정확하게 컨트롤하는 거 그 자체,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실수를 할 텐데 실수를 안 하는 거 이런 건 신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신기한 거는 얘가 화면만 입력으로 줬는데 저거를 조정해서 점수를 올리는 법을 깨달았다는 거가 신기한 거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매직 해픈즈라고 써 있는데요.
예, 점수를 보시면 마구마구 올라갑니다. 예, 다시 한번 보실게요. 예, 딥마인드에서 이거를 개발한 사람은 이런 방법을 몰랐다고 해요. 물론 이 네가 조종하는 게 이거다라는 것조차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당연히 알려주지도 않았지만 개발자도 이런 플레이 방법이 있다는 걸 몰랐다고 해요. 깜짝 놀란 거죠. 예, 이게 2013년도에 딥마인드 팀에서 만든 건데요. 그 당시에만 해도 이게 굉장히 신기한 거였던 겁니다. 그래서 딥마인드 팀이 당시에 12명이었다고 하는데 이 12명짜리 팀을 구글이 그 엄청난 구글이 보기에도 신기해서 구글이 하나로 약 4천억 이상을 주고 딥마인드 팀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3년 정도 지나서 2016년 가을에 제가 저걸 한번 텐서플로우로 만들어 봤어요. 한 1000몇백 줄 하니까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쟤는 저 왼쪽으로 터널을 뚫었지만 제가 만든 녀석은 오른쪽으로 터널을 뚫었어요. 뭐 다 되는 거 알고 만든 거지만 그래도 굉장히 기쁘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 되길래. 그리고 1000몇백 줄밖에 코딩을 안 했고요. 그리고 그냥 제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3년 전에는 저게 구글이 그 정도의 가치를 지불할 정도로 엄청난 기술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뭐 개발을 좀 할 줄 알면 개인이 만들어 볼 수 있는 게 된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프로그래밍 하던 방식으로 보자면 지금 저런 프로그램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상상도 잘 안 되고. 도대체 저런 게 어떤 원리로 만들어진다는 건지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대략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딥러닝이 있고 머신러닝이 있고 AI가 있는데요. 우선 AI부터 보면 AI는 인공지능이잖아요. 인공지능이 뭐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인공지능 이전에 지능이란 말 자체가 뭔지에 대해서는 아마도 글쎄요. 모든 사람이 합의할 만한 그런 뭐 정의 같은 걸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뭐라고 뭐 쉽게 얘기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지적으로 보이면, 그러니까 똑똑해 보이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재밌게도 컴퓨터가 하고 나면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옛날 기준에서는 내비게이션은 엄청 똑똑한 건데 이제는 더 이상 똑똑하다고 생각 안 하죠. 그냥 멍청할 뿐이에요. 내비게이션은.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안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컴퓨터가 못하는 거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 인공지능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이제 딥러닝이라는 방법을 볼 거고요. 이 딥러닝이라는 거는 머신러닝이라는 큰 어떤 방법 중에 속하는 겁니다. 딥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있고 곧 보실 테고요. 이 딥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머신러닝을 하는 거. 그래서 맨 앞에 딥과 맨 끝에 러닝을 합쳐서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기존에 저희가 하던 프로그래밍과 컴퓨터를 쓰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다른 머신러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기존에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저희는 그 생각하는 거를 알고리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코드로 옮겨서 컴퓨터는 그 코드를 엄청나게 빨리 실행하는 거죠. 윈도우즈가 코드 라인 수가 대략 뭐 1억 줄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한 거를 한 줄 한 줄 옮긴 게 1억 줄이나 되는 거죠. 뭐 엄청난 것 같아요. 그래서 윈도우즈가 가끔씩 뭐 이렇게 뜨고 하더라도 그래도 짜증은 나죠. 그런데 그렇게 알고리즘 가지고 저희가 뭐 윈도우즈도 만들고 3D 게임도 만들고 뿐만 아니라 가상현실까지 만들었어요. 뭐 가상현실을 만들 정도로 알고리즘으로 대단한 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같으면 4살, 5살짜리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일을 못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그림을 보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양이다 라고 알 수 있는데 컴퓨터는 그동안 이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상용화된 어떤 제품이 없었던 게 아니라 연구실에서도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기술은 없었던 겁니다. 왜 안 됐을까? 그거를 기존의 프로그래밍 관점에서 보자면 얘가 고양이다라는 거를 프로그램이 인식을 하려면 일단 알고리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고양이라면 몸통이 어떻게 생겼다 이런 알고리즘이 필요한 건데
일단 얘는 몸통이 없죠, 사진에. 그 알고리즘이 다 소용이 없고요. 그리고 뭐 눈이 어떻게 됐다 그러면 얘는 눈이 살짝 가려져 있고요. 또 뭐 코털이 어떻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뭐 사진에 코털이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어떤 고양이는 다쳐서 코털이 좀 다를 수도 있고 알고리즘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알고리즘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예, 이번 슬라이드는 기존의 개발자, 뭐 프로그래머들이 보기에는 좀 당황스러운, 뭐 화가 날 수도 있는 슬라이드인데요. 기존의 프로그래밍 하던 방식을 트레디셔널, 그러니까 전통적인 프로그래밍으로 과거의 것으로 돌려버리는 건데요. 일단 저희가 기존의 프로그래밍 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면 이 데이터를 입력 데이터라고 보시고요. 입력 데이터를 주고 사람이 짠 프로그램을 줍니다. 그러면 컴퓨터는 사람이 짠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입력 데이터를 열심히 처리해가지고 아주 빠르게 출력을 내는 거죠. 그런데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아웃풋을 입력단으로 가져가고요.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을 출력단으로 가져간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한테 입력과 출력을 주고 이런 입력에 대해서 이런 출력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네가 짜봐라고 하는 겁니다. 고양이 그림을 주면 고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해. 그러니까 네가 짜봐. 이런 바둑판 상황을 주면 이렇게 두는 프로그램이 필요해. 그러니까 네가 짜봐. 이런 화면을 주면 점수가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필요해. 그러니까 네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줘. 라고 컴퓨터한테 시키는 겁니다.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한 번도 접하지 않은 분들이 보기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황당한 소리냐, 아니 무슨 컴퓨터가 프로그램을 짜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슬라이드에서 얘기하는 이 프로그램이란 단어가 정당한 단어냐라는 뭐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그 인공지능에서 지능이란 단어에 대해서 뭐 합의할 만한 정의가 없다는 얘기처럼 사실 이 프로그램이란 단어에 대해서 어쩌면 기존에는 뭐 합의된 정의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쩌면 지금은 그 정의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사람이 어떤 알고리즘 같은 절차를 컴퓨터한테 알려줘서 뭐 그거를 실행하는 거죠. 그걸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그 관점에서 보자면 이걸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기 조금 애매해요. 왜 그런지는 앞으로 더 보실 거고요. 하지만 어쨌든 컴퓨터가 실행하는 무언가, 그거를 프로그램이라고 한다고 하면 프로그램이 맞아요. 그러니까 알파고가 생물은 아니잖아요. 컴퓨터 위에서 돌아가는 녀석이죠. 그러니까 알파고도 프로그램이죠. 근데 그 프로그램에 기존의 프로그램은 뭐 뭐든지 간에 소스가 있죠, 일단. 소스를 보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고 뭐 이렇게 다 보이는데 알파고는 그렇게 저희가 얘기하는 그런 소스에 해당하는 그런 녀석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애매한데요. 어쨌든 컴퓨터 위에서 돌아가는 관점에서 보면 프로그램이란 말이 맞고요. 그러니까 이 슬라이드에서 그렇게 크게 과장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머신러닝이 도대체 뭘 러닝한다는 거냐? 머신러닝은 from data에서 from data란 말이 생략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는 컴퓨터가 보는 데이터니까요. 다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뭐 가상현실을 만들건 파워포인트로 문서를 뭐 만들건 간에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될 때는 전부 다 숫자였잖아요. 0101. 그러니까 그거를 USB에 복사도 하고 메신저로 전송도 하고 그러는 거죠. 뭐 음악도 다 컴퓨터에서는 숫자로 처리하고 이미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음악, 문서, 그림 이런 것들을 컴퓨터에서는 다 숫자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숫자를 보고 러닝을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